안녕하세요, 주소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이 조용히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숫자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60. 지금 이 순간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460개 종목이 상장 폐지 기준선 근처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기준선 아래로 이미 내려갔고 어떤 종목은 기준선 위에 발끝으로 겨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가 1억 원도 되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이 1억 원 차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일 주가가 한 호가만 밀려도 선을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200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왜 갑자기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둘째,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관리 종목이 되고 어떤 조건에서 상장 폐지가 되는지. 셋째, 내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매일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규정이 만들어졌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 12일에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 방안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상장 규정 개정안이 5월 1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발표에서 정부가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상장은 많고 상장 폐지는 적은 구조. 무슨 뜻일까요? 매년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뭐가 쌓일까요? 오래전에 사업을 사실상 접었는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회사, 실적은 없는데 테마만 갈아타면서 연명하는 회사, 이런 기업들이 계속 누적됩니다. 집에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새 물건은 계속 사는데 오래된 물건은 한 번도 버리지 않는 집. 처음에는 괜찮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정작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니까요. 정부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쓴 표현이 다산다사입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는 시장. 혁신기업은 쉽게 들어오게 하고 부실기업은 빠르고 엄정하게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말은 참 좋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죽는다는 그 죽음의 현장에는 누가 서 있을까요? 상장 폐지되는 기업의 주식은 누가 들고 있을까요?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닙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입니다. 시장 건전성이라는 말은 아름답죠.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시세 조종에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저가 종목들을 방치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롭진 않으니까요. 다만 그 정화 작업의 비용을 누가 치르느냐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죠. 규정을 정확히 알고 내 종목이 어디쯤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대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규정 하나씩 뜯어볼까요? 이번 개혁 방안에서 강화되거나 신설된 요건은 모두 4가지입니다. 시가총액, 동전주, 반기 완전 자본 잠식, 그리고 공시 위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공통으로 적용되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첫 번째, 시가총액 요건입니다. 기존 계획은 이랬습니다. 2027년 1월 1일과 2028년 1월 1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기준을 올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올리는 속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이 계획이 앞당겨졌습니다. 매년이 아니라 매 반기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코스피가 300억 원, 코스닥이 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가 500억 원, 코스닥이 300억 원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50억 원인 코스피 종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안전하죠. 300억 원을 넘으니까요. 그런데 6달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500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그대로여도 기준이 미달되죠. 가만히 있는데 발밑에 바닥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데 사다리 발판이 자꾸 위로 도망가는 셈이죠. 그러니 오늘 안전하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룰게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바로 상장 폐지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절차는 2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리 종목 지정입니다. 시가총액이 기준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연속입니다. 30거래일 동안 단 하루라도 기준을 넘으면 카운트는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찐입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여기서 이번 개정의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예전 규정과 비교해보시죠. 기존에는 관리 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그리고 누적 30거래일 기준을 넘기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누적이라는 말 보이시죠? 오늘 넘고 며칠 뒤에 또 넘고 이렇게 띄엄띄엄 모아서 30거래일만 채우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속 45거래일입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정부가 밝힌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한 상장 폐지 회피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어디선가 갑자기 주가가 며칠 반짝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적 요건일 때는 그렇게 며칠씩 모으면 탈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2달 넘게 연속으로 기준을 지켜내야 합니다. 며칠 반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규제 당국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는 당신들이 뭘 해왔는지 알고 있다. 대략 이런 메시지죠. 이번 개혁 방안에는 시가총액 말고도 함께 신설된 요건들이 있습니다. 짧게 짚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동전주 요건.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갑니다. 세부 적용 방식은 시가총액과 똑같습니다. 30거래일 연속 미만이면 관리 종목,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생각하셨을 텐데요. 주식 병합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주식수를 10분의 1로 줄이면 주가는 10배가 되죠. 500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됩니다. 회사 가치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동전주 요건에서는 벗어납니다. 눈속임이죠. 규정 개정 예고 기간에 이 지적이 들어왔고 실제로 우회 방지 조치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첫째, 동전주로 관리 종목이 지정된 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안에 이미 주식 병합이나 감자를 한 회사는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다시 병합이나 감자를 할 수 없습니다. 동전주 관리 종목 상장 폐지 리스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검색할 수 있게 페이지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이 페이지는 설명 부분 하단에 제가 링크로 걸어둘 테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마 조회가 안 될 거고 8월 13일 이후에 첫 종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가서 맛보기로 보시고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8월 13일쯤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둘째,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병합이나 감자를 하더라도 총 비율이 10대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심사도 없어요. 참고로 이 조치는 미국 나스닥을 상당히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달러 미만이면서 과거 1년 안에 주식 병합 이력이 있거나 과거 2년간 250대 1 이상 비율로 병합한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 반기 완전 자본 잠식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이면 상장 폐지 사유였습니다. 이제는 반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 말 기준은 해당되면 심사 없이 상장 폐지되는 형식적 요건입니다. 반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을 따지는 실질 심사를 거칩니다. 이 규정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시 위반입니다. 기존에는 1년 동안 공시벌점이 15점 누적되면 실질심사 대상이었습니다. 이제는 10점입니다. 기준이 3분의 1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고의로 인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은 벌점과 상관없이 단 한 번만 위반해도 즉시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받아둔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가총액, 동전주, 자본잠식 요건은 기업인수 목적 회사, 즉 스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펙은 원래 껍데기 회사가 정상인 구조니까요. 자, 이제 규정은 다 봤고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의 시가총액 정확히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가는 다들 아시겠죠? 앱을 켜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바로 보이니까요. 그런데 시가총액을 매일 확인하는 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정에서 여러분의 종목을 죽이고 살리는 숫자는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세어봤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주식 시세 정보를 매 거래일 자동으로 수집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을 계산했습니다. 스펙과 우선주는 제외했습니다. 우선주는 요건 판단 대상이 아니고 스펙은 규정 제외니까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기준에 이미 미달하는 종목, 그러니까 코스피는 300억 원 미만, 코스닥은 200억 원 미만인 종목입니다. 코스피 43개, 코스닥 149개, 합쳐서 190개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은 매일 카운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0거래일을 향해서요. 다음은 경계 구간입니다. 아직 기준을 넘기긴 했는데 아슬아슬한 종목들이죠. 코스피 300억 원에서 350억 원 사이, 코스닥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사이, 여기에 125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오늘은 안전합니다. 다만 주가가 30% 정도만 빠져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10%가 어려운 일일까요? 시장 며칠만 나쁘면 그냥 생기는 일이고 요즘과 같은 변동성이 커지는 날에는 정말 하루만 해도 갈 수 있는 그런 수치죠. 마지막이 진짜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기준, 그러니까 코스피 500억 원과 코스닥 300억 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완전히 안전한데 내년 기준으로는 미달인 종목이 143개가 더 나옵니다. 세 구간을 다 합치면 460개입니다. 영상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숫자죠. 숫자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건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한 사례입니다. 기준선까지 남은 여유가 1억 원도 되지 않는 코스닥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2천만 원 차이입니다. 시가총액 2천만 원 차이는
굉장히 작죠.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인 300억원까지 1억원 남짓 남은 종목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기준 미달이었다가 내일은 아니고 모레는 다시 미달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30거래일 연속 카운트는 계속 초기화됩니다. 이 종목들에게 앞으로 몇 달은 상당히 피곤한 시간이 될 겁니다.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기준선 근처에도 못 간 종목들도 있습니다. 제가 수집한 최근 35거래일 내에 단 하루도 기준을 넘지 못한 종목들이죠. 시가총액이 100억원도 안 되는 곳도 있고 80억원대인 곳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게 30거래일 연속 요건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목록의 이름을 들으면 그 회사 알만한 기업들도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라고 하면 흔히 이름도 처음 듣는 회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는데요. 그러면 지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몇 개일까요? 정답은 0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 요건은 30거래일 연속입니다. 7월 1일부터 거래일을 세기 시작하면 30번째 거래일은 언제일까요? 빠르면 8월 13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두세요. 8월 13일. 이날 이전에는 시가총액 사유로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종목이 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는 나오기 시작하겠죠. 7월 1일 이전에 아무리 올해의 기준 미달이었어도 소용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요. 카운트는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든 종목이 똑같이 출발선 근처에 서 있는 셈이죠. 다만 출발선 아래에 서 있느냐 위에 서 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법적 카운트는 이제 겨우 며칠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한 달 뒤에 어떤 종목의 이름이 관리 종목 목록에 올라갈지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후보군 460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목록에 여러분의 종목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럼 마지막 질문 던질게요. 내 종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디서 확인할까요? 이 정보를 한자리에서 모아서 보여주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뉴스는 규정이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려주죠. 어떤 종목이 몇 번째 거래일까지 왔는지 기준선까지 얼마 남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시가총액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숫자가 기준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며칠째 미달 상태인지는 직접 계산하셔야 합니다. 종목이 하나면 할만하죠. 그런데 460개를 매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시가총액 상장 폐지 리스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매 거래일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매일 오후에 갱신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맨 위에 코스피와 코스닥 요약이 나옵니다. 각각 기준 미달이 몇 개인지, 경계 구간이 몇 개인지, 내년 기준으로 미달인 종목이 몇 개인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탭이 4개 있는데요. 첫 번째 탭이 관리 종목 요건 충족입니다. 법적 연속 30거래일 채운 종목만 여기에 뜹니다. 지금 눌러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비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 이런 문구가 나오죠. 빠르면 8월 13일 이후 첫 종목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탭이 비어있는 모습은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탭은 기준 미달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죠. 종목마다 게이지바가 붙어 있습니다. 30거래일 중 지금 며칠째인지 막대로 보여줍니다. 막대가 오른쪽 끝까지 차오르면 그 종목은 첫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탭은 경계 구간입니다. 기준선까지 여유가 얼마나 남았는지 억원 단위로 표시됩니다. 네 번째 탭은 내년 기준입니다.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미달인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 목록을 보는 것과 내년 1월에 보는 것은 전혀 다르겠죠? 지금 보시면 반년 먼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창이 있습니다. 종목명이나 종목 코드를 넣으면 전체에서 찾아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 이름을 넣어보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축하드립니다. 안전구간에 계신 거예요.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둘 테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동전주 상장 폐지 리스트 그것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짚어드릴 게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시가총액은 공공데이터 포털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공식 산정치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는 반드시 한국거래소의 공식 공시로 확정됩니다. 이 페이지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니까요.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장 폐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넘기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실제로 끌어올리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회사도 나올 겁니다. 정부도 그걸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동전주 기업이 상장 폐지되거나 적정 수준의 병합 또는 기업 가치 제고를 통해 요건을 해소하는 건 모두 시장 신뢰 제고에 긍정적이라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7월 1일부터 시가총액 상장 폐지 요건이 시행됐습니다.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둘째,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또 올라갑니다. 오늘 안전한 게 내년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셋째, 30거래일 연속 미달이면 관리 종목입니다. 이후 90거래일 안에 연속 45거래일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 폐지입니다.
누적이 아니라 연속이라는 점 꼭 체크하시고요. 넷째, 지금 기준선 근방에 있는 종목은 460개입니다. 첫 관리 종목 지정은 빠르면 8월 13일입니다. 투자에 관해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원래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르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그 장면을 보고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변동성 뒤에 상승 페이지라는 새로운 변수가 하나 붙었습니다. 추격 매수는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관리 종목 지정 임박 종목이 갑자기 급등하는 일이 앞으로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그때 그 급등의 이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대응 시간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매매 비용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매매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수수료 차이가 그 수익률에 그대로 남습니다. 증권사별 수수료를 한 번쯤 비교해보시고 이것도 제 홈페이지를 보시면 비교해둔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가총액 리스트 페이지 주소는 설명란에 있고요. 동전주 상장 페이지 리스트도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 밑에 설명란 함께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8월 13일 이후에 어떤 종목이 관리 종목 목록에 처음 올라가는지 그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소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